아까 모자 쓰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가드너 컨셉입니다. 네, 햇볕 차단, 예, 정원, 가드너. 그러니까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일을 하고 계시는 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언니는요. 본인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이동 사는 나정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은행 이동이요? 네. 그럼 은행 이동이면 남한산성에서 가까운 걸로 알고 바로 있는데. 아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공기 굉장히 좋겠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공기가 좋은 은행 이동에 사시는 언니를 오늘 모셨는데요. 언니가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마을에서 빈 공간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예쁘게 꾸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정원 사업이라고 하고 합니다. 아, 마을 정원 사업이에요? 네. 아, 거기서 언니가 하시는 일은? 부족하지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 대표가 하는 일은 뭔가요? 저희 대표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정원사님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 뚜껑수업으로 풀 뽑고 직장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네.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이게 풀을 좀 자라는 데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정원사님들이 뽑으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희 동네 마을의 몇몇 분들이 저희 마을을 조금 이렇게 빈 공간 또는 이렇게 녹지가도 심어놓지만 관리하지 않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을에서 좀 예쁘게 가꿔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가드너라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가드너 자격증은 딱히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훼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 성남시 그 신구전문대에서 하는 성남 가드너 심화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하고 성남식물원에 그 마을 정원사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수업 패턴이 있는데 그걸 수료하시면 그 가드너나 뭐 이런 수료증을 주셔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마을 곳곳에 그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마을 정원사라든지 마을 코디라든지 이런 수업 과정이 있어서 민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수업을 하시면 그런 수료증을 주십니다. 아, 그러면 수료증은 있는데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건 그렇죠. 따로 없고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일이? 네, 저는 일단은 이게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 곳곳에 식물은 언제까지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망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드너라고 하고 있지만 마을 정원에서 결국은 사람과 식물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식물을 심는 거기 때문에 네. 유망주점을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괜찮은 직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기후 위기도 심하고 그래서 식물, 나무 많이 심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정원 가드너 저희 마을 정원사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물론 꽃 다듬고 나무 자르고 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풀 뽑기예요. 풀 잡초요. 네, 풀이에요. 풀로 시작해서 풀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벼가 농부의 발소리 갖고 크다란 말이 있듯이 저희가 이걸 하면서 그 말을 실감한 게 정말 돌아서는 풀이에요. 풀 뽑아내는 돌아서는 또 풀이고 물론 풀도 어떤 분들은 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산이고 정원이라는 개념은 정말 인간이 가꾼 거잖아요. 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식물을 크게 꽃들을 키우기 위한 장소 예쁘게 그러면 풀 뽑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돌아서는 풀, 뭐 출근하다가 출근 어떤 분은 저희 마을 정원사님분은 출근하다가 풀 좀 뽑으시고 퇴근하다가 8시 반에 오시는데 가서 밥 하셔야 되는데 풀 뽑고 계세요. 아, 근데 그런 마음이면 내가 뭐 정원 가드너이지만 그래도 내 일이 먼저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사명감이라든가 식물에 대한 사랑, 애정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꽃을 집에 화분을 사다 놓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 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상한 건지,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건지, 매번 사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3개월을 못 넘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일단 식물은 제일 중요한 게 햇빛, 바람, 물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아마 햇빛이라도 없다든가 공기 환풍이 안 되다든가 물을 적절히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늘 식물이냐? 그늘 식물이 아니고서는 햇빛 필요해요. 최소 제가 알기로는 6시간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베란다 같은 경우는 예. 창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어주지 않는 상태예요. 좀 아파트고 집이고 간에. 그런데 창문을 닫고 있으면 거기는 찜질방이에요. 그러면 이 사초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기르셨다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창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찜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유심히 한번 어떤 우리 집 환경이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요. 이 일에 대해서 뭐 보람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왜 이쁘게 해놓으면 어르신들이나 애들이나 다 좋아하세요. 누가 한지는 몰라. 누가 한지는 관심 없으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막 좋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꽃피고 할 때 이쁘게 가꿔주는 건 사진 찍으시고 그럼 뿌듯하죠. 네. 저거 내가 했어. 이러죠. 그래서 사진 찍는 걸 딱 보면서 그거 내가 했는데. 그렇죠.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고사리 같은 손. 고사리 같은 그러면 또 그런 반면에 이런 보람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속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아하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막 가서 이제 새벽이나 밤에 그걸 하고 있으면 그걸 뭐하러 하느냐, 세금 낭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제일 속상해요 사실은. 저희는 정말 한번 무일푼으로 저희 물도 저희들은 사 먹고 하거든요. 물도 저희 사 먹고 밥도 저희가 사 먹고 저희들은 사 먹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폄하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속상하고 또 옆에서 쟤들 돈 받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그렇고 제일 힘든 그것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풀뽑기라고 그랬잖아요. 풀뽑기가 제일 힘듭니다. 부인에게 추천한다 그러면은 하실 건가요? 저는 할 것 같아요. 힘들지는 하나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즐겁습니다. 네. 일단 즐거워야 재밌으니까 즐거워요. 일단. 근데 지인한테 소개시켜줘서 야 이거는 즐겁고 재미있어 그리고 보람도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것까지는 그런 일을 찾는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난 돈도 벌어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도 내 돈으로 사 먹고 그냥 순전 보람과 재미로만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처럼 마을의 변화 추구 또는 이제 그런 마을 분들과의 유대 관계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알아. 아니죠. 그런 사람들만 알아. 아니죠. 나는 직장을 다니나 토요일 일만 봉사하겠다는 분들도 오시죠. 그런 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일상과 우리 마을을 위한 봉사가 같이 합해지는 그런 분들 오실 수 있으며 그리고 이 가드너라는 게 이제 자꾸 삭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대인 원예 치료라든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전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부를 좀 더 하시면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되고 심리치료도 가셔도 되고 다방면으로 요즘에는 이런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오면 지금 아이들이 큰애들이나 뭐 이런 대학이나 진료하는 애들이 그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앞으로의 언니는 어떤 일을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사업이 거의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올해부터는 저희 능력으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이제 꽃도 더 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공모 사업에 도전해볼까 저희가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엔 공모 사업을 해서
더 이제 좀 예산을 받아서 그쵸. 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조금 더 예쁘게 꽃을 심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약간의 그 직업이 되셨는데 이제 직업이 우리는 그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다 보니까 이제 그 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범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그만큼에 대한 나에 대한 보상? 예, 급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언니가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성을 좀 더 키워보시면 좋겠다. 가족으로는 이거를 직업하기는 힘들어요. 그 마을에서 하기에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이 요새는 이 정원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남시에서도 묵지가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1, 2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을을 가꾸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저희 보면 성남시청의 코디 마을 그 정원 코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 말고도 자기 마을의 코디들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분들을 코디 활성을 하셔서 자기 마을에 대한 식물은 본인들이 가꾸게 하고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안 되더라고요. 시의 직원이 되는 건가요? 시에서 용역을 그렇죠. 받아서 용역을, 자기 마을에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게 어떤가. 그 시에서 기르는 그 코디분들뿐만이 아니고 시는 시 코디를 하시고 그 마을 코디는 이분들에게 맡겨서 마을 정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맡겨서 관리할 수 있고 가꿀 수 있게 보수를 주면서 그러면 좋네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실 지금 5, 60대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직업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뭐 설거지 아니면 반찬 뭐 만드는 참모 이런 일이 단데 그렇게 지금 언니가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경력 단절이 되셨던 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성남시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코디 활성화. 코디 활성화합니다. 이거 좀 써가지고 가셔갖고 시장님이랑 한번 시장님 만나보시죠.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정원 가드너 나정임 언니를 만나서 언니의 그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그 일의 비전을 봤나요? 그렇지만 비전은 누구나 꿈꾸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곳에 정원 가드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은행이도 부럽습니다. 예. 네, 오늘 언니 너무 이야기 감사하고요. 네. 예, 그리고 날로 발전해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그 발전하고 아주 예쁜 은행 이동 가꾸시는데 파이팅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힘을 내십시오. 예. 자, 우동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 쏙쏙쏙쏙 끌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